필러의 시술 결과 네. 티 나고 안 나고는 이제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요? 네. 원장님 필러 시술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예전에 많이 했죠. 필러를 하시고 좀 이제 필러 약간 한 티가 나는 분들도 있고 좀 네. 자연스럽게 안 한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혹시 이 차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화에 따라서 얼굴에 변화하는 거는 단순히 볼륨만 빠져서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깊은 공간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얼굴을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처져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또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방향으로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은 표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표정에 의해서 또 얼굴이 더 처져 내려가거나 리프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필러를 쓸 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필러라는 거 이름 자체가 뭔가를 채워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처짐이나 다양한 주름들을 개선시키는 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눈 밑에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온 느낌이 사실 눈 밑 지방 돌출된 게 아니라 눈 밑 지방이 돌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유지인대가 붙어 있는 자리가 꺼져 보이는 건데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꺼져 보이는 눈물꼬랑 부위에 필러를 넣게 되니까 이렇게 얇은 피부 밑에서 피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필러 자체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이런 시술에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요새 이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필러는 이렇게 뭐 반영구적인 필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요. 그나마 요새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그래서 보통 잘 사용했을 때 1년 정도 지나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분해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필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정상적으로 있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필러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내 피부의 특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피부의 두께나 탄력의 정도 그리고 얼굴의 부위마다 또 피부의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필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부는 얇고 힘이 없는데 좀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거나 이제 이렇게 내 피부에 적절하지 않은 제형의 필러를 사용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효소에서 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필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볼륨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피부랑 접촉하는 면적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약간씩 녹기 시작하지만 가운데 있는 필러는 피부랑 맞닿을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썼을 때는 주위에 캡슐이 형성이 되면서 이 필러가 제거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경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필러의 시술 결과 네. 티 나고 안 나고는 이제 의사분의 실력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100% 의사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요? 네. 그럼 원장님은 필러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필러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저는 필러를 예전에 많이 썼었고 또 최근에 저희 병원에 필러를 제거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필러를 하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 이마라든지 눈 밑 그리고 이제 애교살 부분, 팔자주름 이런 부분은 저는 필러를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필러를 잘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술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봤고 또 지금도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필러로 썼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러 대신에 우리 몸에서 직접 채취한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필러 좀 티 안 나게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과도한 용량을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이마의 볼륨이 많이 꺼졌다고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이마에 필러를 주입을 해서 빵빵한 볼륨을 만들었다가 10년이 지나도 녹지 않고 이렇게 누르면 손가락 누른 자리마다 이제 푹푹 들어가면서 울퉁불퉁해져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필러를 주입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양을 조금씩 각 층별로 넣어서 피부랑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필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필러는 논문에서도 많이 보고가 됐는데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분해돼서 없어지면서 필러 자체는 다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피부를 이제 이물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극이 돼서 콜라겐들이 이제 정상적인 콜라겐보다 좀 단단한 상처 조직 같은 콜라겐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된다는 것을 이미 의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안쪽에 콜라겐이 좀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서 의도치 않은 볼륨이 만들어지거나 그쪽 피부가 좀 단단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필러를 맞는 것 또한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를 사용할 때 아주 소량을 조심스럽게 각 부위에 한 번에 주입하는 양도 좀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야 되고 그 주기도 가급적이면 1년 이상의 주기를 두고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피부랑 피하지방층은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층인데 이제 이런 늘어지는 층에 필러를 주입해서 무게감이 더해지게 되면 처음에 여기가 꺼졌기 때문에 필러를 주입하면 초반에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이 무게감 때문에 얼굴이 더 처져 내려가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이 좀 깊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러를 많이 주입하게 되면 이쪽은 단단하고 이쪽은 공간이 넓고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입을 쓰면 쓸수록 필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지는 이쪽 피부에 필러가 이동이 되면서 오히려 필러의 무게감 때문에 피부가 더 처지고 팔자주름은 더 깊어지는 경우들을 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필러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늘어지지 않는 좀 깊은 층 위주로 아주 소량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러가 100% 다 제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칼슘 필러 같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필러들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피부를 직접 절개하고 들어가서 긁어내기 전에는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도 시간이 지나면 콜라겐으로 대체가 많이 되거든요. 상처 조직으로. 이렇게 대체된 필러는 또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부자연스럽거나 좀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필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필러 티 안 나게 맞는 방법이 이제 두 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그리고 티 안 나게 필러 맞는 방법 중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표정을 꼭 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웃거나 이렇게 좀 찌푸리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필러를 쓰게 될 때는 이 표정 근육보다 위쪽에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면서 웃을 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찌푸릴 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꼭 고려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도 자연스러울 수 있게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용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필러를 사용할 때 바늘을 사용해서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혈관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관을 이용해서 필러를 쓰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게 돼서 주위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특히 이제 코 쪽이나 미간 쪽 이런 쪽에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게 돼서 혈관이 눌려서 이렇게 찌부러져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면 이제 피부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스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빨갛게 바뀌면서 괴사되는 경우들 이런 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은 스포가 조금이라도 올라오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신 의료진께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녹일 수 있는 필러라고 하면 바로 녹이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드시는 약이나 좀 주기적인 반복적인 드레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러 시술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어. 네.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면 이 효소를 주입해서 녹이는 치료를 바로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애교살 같은 경우 우리 미소 지을 때 눈 주위에 피부 바로 밑에서 눈 주위를 싸고 있는 눈둘레 근육이 활짝 미소 지을 때 긴장하면서 우리 알통 잡히듯이 튀어나오는 게 애교살인데요. 필러를 넣어서 무표정할 때도 애교살이 있게 되면 남들은 필러 맞은 걸 모를 수 있어도 본능적으로 부자연스럽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우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필러를 제거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러 같은 이물질을 주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를 쓰지 않고 얼굴에 볼륨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들을 좀 찾아 많이 검색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봐서는 필러를 맞고 싶어 하는 분들보다는 필러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필러로 인해서 이미 조금 상처를 받아서 이제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필러를 좀 지향하는 방향 쪽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러 치료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지방을 좀 사용하는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지방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에너지 베이스의 여러 가지 이제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기구들,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필러를 맞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소량으로 조금은 이렇게 텀을 약간씩 두면서 치료를 하고 늘어지는 층에는 이제 필러 치료하는 것을 좀 피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